네, 주식의 고수, 주식 따거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하는 호불호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유성치 매니저가 추석 때 뭘 하느냐가 아니고 추석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는데 그쵸. 크게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 유동성은 엄청 풍부한데 우리 시장 쪽으로 또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배팅하는 것도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좀 많이 빠지면 오르고 뭐 좀 또 많이 오르면 또 쉬어가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계속 종목별로 그냥 그때그때 막 이게 순환매가 도는데요. 예. 이게 너무 발빠르게 또 되게 짧게 돌기 때문에 막 쫓아가시면서 막 매매하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나 자기가 잘 모르는 종목들을 시세를 보고 자꾸 쫓아가는 그런 단기 매매보다는 예. 조금 핵심주들 좀 쉬어간 종목들 중에서 다음번 차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과 이런 고령화가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뭐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에스테틱 뭐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피부 미용 쪽이라든지 고령화 관련한 그죠 안티에이징 쪽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좀 재밌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바닥군에서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번 차례가 될 종목군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4차 산업 플러스 헬스케어 네네. 플러스 네네. 뷰티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정리를 더 잘해주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겁니다, 저는. 예. 아니 헬스케어하고 예. 뷰티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다 또 알아들으셨으니까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추석 이후에 조금 빨간불을 켤 수 있도록 좀 기대를 가져볼 텐데요. 그래서인지 종목 고민 오늘도 전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요거를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4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7,700원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은 5% 정도. 근데 지금 비중이 5%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계십니다. 요거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무난하게 호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뭐 워낙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주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양극재가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 쪽에서는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여러 가지 뭐 전구체 뭐 등등등등 우리 분리막 이렇게 있지만 예. 핵심은 역시 양극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양극재 그죠?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 원래 거래를 했는데요. 예. 그 비중을 갖다가 고용량 양극재를 상당한 규모로 앞으로 공급할 거는 기대감이 최근에 반영이 됐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리포트의 대부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에코프로 BM이나 LNF 대비해서 코스모 신소재가 좀 소외를 받지 않았냐. 이번 정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2만 톤 정도 규모거든요. 캐파가. 근데 내년도에 2만 톤 정설에서 4만 톤. 그 내후년에 한 7만 톤까지 정설을 해요. 예. 그러니까 7만 톤이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선두권 업체들 대비해서 이 규모가 캐파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 등치면은 저 정도 프리미엄 받아야 되지 않냐. 1등주, 2등주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예. 좀 바쁘긴 한데 옛날에 봤는데 제가 기억이 또 안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역시 워낙 핵심주니까 예, 그 기업이 지금 70한 5배 정도 PR이. PR이. 근데 지금 이제 그 LNF 같은 경우는 한 55배에서 60배 정도 요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거의 한 50배에 육박한 상황이에요. 제일 싸네요,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LNF 정도의 수준을 주더라도 예. 주가 측면에서 한 5만 원에서 한 5만 5천 사이 그 정도는 단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분위기만 좀
또 그죠? 이게 주가라는 것이 솔직히 목표가 정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수급이 확 들어와 버리면 6만 원, 7만 원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4만 원대에서 아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비중이 적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비중 몇 한 퍼센트까지? 20% 정도까지는 오. 요번 조정 구간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5만 5천 원 사이로 들어가면 한 절반 정도 또 수익 챙기고 아. 왜냐하면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선두권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예. 근데 지금 선두권도 계속 주가가 가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배라고는 하지만 LNF가 55배라고는 하지만 뭐 60배 이상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열려 있다 상방으로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주도주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최근에 외인들이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외인들의 이제 방향성이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 워낙 지금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제 차저는 한 5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려올 때 4만 5천에서 5만 원 사이에서 매수는 가능하고 이제 반등 줄 때 5만 원에서 5만 5천 사이에서는 절반 매도, 그 예. 나머지 한 10% 정도는 가져가는 전략. 추가 매수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코스모 신소재는 짧게만 코스모 신소재는 유성치 매니저가 생각하는 2차 전지 가장 좋은 종목 탑5 안에 드나요? 유성치 매니저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그 것 같아요.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극재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역시 대장주가 저는 항상 제 철학인데요. 예. 제 경험이죠. 제가 워낙 예전에 3등주, 4등주를 좋아했거든요. 워낙 맨날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근데 1, 2등주를 투자하는 게 항상 수익률은 좋아요. 제 경험상. 대장을 그러니까 가는 게. 지금은 코스모 신소재를 우리가 그 전에 LNF도 그랬거든요. 에코프로이 급등하고 나서 LNF 정말 안 갔어요. 거의 한 1년 동안 안 갔었는데 향후에 막 정설하면서 갑자기 터지면서 예. 몇 배 가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도 예전에 발견했어서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더블 이상 난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매력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유성치 매니저의 개인적인 관심주들이 또 궁금하시다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호불호 그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12만 5,640원의 평단이 형성이 돼 있고 현재가 10만 8천 원까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하시고 손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십니다. 호불호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네. 좀 가지고 가도 된다의 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를 그 스토리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계열사 중에 핵심주인데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에서 핵심주예요. 예. 그렇지만 이 기업은 펀더멘탈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고평가이긴 합니다. 3조 원 정도 지금 시총이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따지면 어마무지하게 지금 비싸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인데 지금 거의 한 4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고평가인데 제가 호를 드린 이유는 예. 이게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하고 연관이 상당히 깊은 기업이거든요. 핵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지금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고요. 예.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거는 그 리포트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떤 시나리오냐면 결국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확대하는 게 이 그룹 지배 구조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나 예. 특히 이제 향후 소프트웨어 쪽이 또 핵심이잖아요. 이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이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를 띄움으로써 정의선 회장의 주식 가치가 증가되고 향후에 이 두 기업을 활용해서 나중에 지주회사가 될 수 있는 현대모비스의 그런 지분을 늘려나가는 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 기아차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려고 한다. 시나리오가 몇 개가 있겠지만 이게 가장 주된 시나리오거든요. 요거는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그런 건 주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를 알고 중장기로 투자한다면 오케이. 정의선과 함께 가면 그렇죠. 예. 아주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단타로 들어왔었으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이 지배 구조가 한다 하면서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가 가장 유력하다고는 합니다. 연말까지가. 근데 아직도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부각되면 또 기업 가치와 그러니까 어떤 밸류와 상관없이 주가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언제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투자할 돈이 아니라면 빨리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조금 내가 길게 보고 나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변화를 잘 활용해 보겠다. 예.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요. 회사 예. 가치 대비해서. 그것도 얘기가 좀 많거든요. 스토리가 있죠. 이 주가 자체를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루머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좀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뭐 심은 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가 많았어요. 요새는 그래도 워낙 요새는 워낙 감독이 심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태 이후에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 전에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SKCNC라든지 우리나라 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지분을 확대한 경우가 대주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누르고 이쪽을 올리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요. 이건 정말 장기적인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지금 접근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그렇게 접근했다가 다 지쳐서 나오세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자기 스타일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스토리가 사실은 요거를 말하려면 1시간 강의에도 사실 네,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밌죠. 네, 무료 방송 안내까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일진머티 7만 원에 매수하셨고 현재가 82,400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비중도 30%. 요거는 무조건 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 향후 전망 이런 거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호보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 들어주시죠. 네, 호. 그렇죠. 잘 맞추죠 이제는. 예, 제가 유성치 전문가입니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섹터를 잘 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세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SKC, 예. 그죠? SKC가 이제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있어요. 그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예. 그게 동박 그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걸 인수했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덩치가 큰데 예. 계속 이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대재 회장이 그죠?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 그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일렉포일 그러니까 동박 주요 3인방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6개 정도의 주요 업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하면 돼요. 근데 SKC 같은 경우는 화학도 섞이고 필름 소재도 섞이고 여러 뭐 이렇게 사업부들이 섞이다 보니까 그 동박 부분만 이 가치를 부여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SKC가 상대적으로 가장 싸긴 쌉니다. 근데 워낙 여러 사업부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예.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밸류 내기가. 네, 그러니까 제일 싸 보이긴 한데 그게 다른 사업부들이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이 동박 사업부보다는 성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받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제 솔루스만 비교해 본다면 일진이 훨씬 싸긴 하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일진이 훨씬 제가 볼 때는 시총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네.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예전에 제가 또 추천드렸던 기업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이긴 해요. 예. 지금 좀 솔루스가 좀 올라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뭐 밸류가 싸다고 해서 그 종목이 좋은 건 아니고 어떤 모멘텀, 뭐 정설을 한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 보통 이렇게 탁 터지거든요. 예. 요쪽 관련 소재주들은 그래서 일진이 최근에 또 정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 이후로 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 그리고 최고가 수준을 계속 지금 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2차 전지 소재를 투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예.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동박 쪽이. 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예. SKC가 물론 양극재만큼의 그런 이제 밸류를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 대비해서 싸다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호. 그죠? 그다음에 30%지니까 7만 원인데 비중은 더 늘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30%면 네, 저 정도면 적정하다.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오늘 좀 많이 빠져서 아마 걱정이 돼서 가지고 아마 의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여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지그재그식으로 눌림목을 하고 이격을 좀 조정하면서 가는 게 훨씬 좋고요. 이제 이평선에 다시 모이는데 예. 거래가 조금만 더 터져주면서
요 지금 8만 초 중반대 요 라인만 돌파하면 한 9만 원 이상 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는 한 9만에서 10만 사이로 보시고 그건 몇 개월 정도 봐야 될까요? 그 가격대는? 그거 알면 제가 강남에 빌딩을 샀죠. 그죠? 아니 그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제일 렌즈 어려운 정도. 질문이고요. 예. 제가 거짓말 또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뭐 다음 주라도 뭐 누가 많이 사면 날아가겠죠.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면. 근데 그게 안 사면 또 그게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제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직전 고점 앞에서 약간 기간 조정 거칠 수 있겠지만 예. 저 라인만 소화되면 강하게 다시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지머티 수익권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향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대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에이텍입니다. 3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2,100원까지 떨어져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비중입니다. 50% 정도 들고 계셔가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불호. 네. 내용이 문제일까요? 비중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다 문제 같아요. 다 문제 같다. 하나하나 일단 찍어주세요. 이 회사가 보니까 모니터 판매하는 회사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이분은 주식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면 물려도 기다리면 올라요. 좋은 기업은. 근데 에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동안 매출액이 900억대예요. 3년 동안 전혀 성장 안 했죠. 예.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지금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했느냐 고민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파는 회사인데 이게 솔직히 성장 산업이 아니잖아요. 예. 고만고만 그냥 그만큼 동네장 구멍가게처럼 그렇게 900억이 구멍가게는 아니지만 예. 제 판단에서는 전혀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다. 근데 왜 이 기업을 선택했냐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이재명 그리고 관련주더라고요. 이재명 관련주. 예. 그래서 또 접근하신 거구나. 예, 정치 테마로. 예, 에이텍 그래가지고 예. 비중도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그러니까 정치 테마로 접근하셨고 예. 그럼 테마주의 특징은 뭐냐? 내가 이재명 테마다. 그래서 내가 접근했는데 이 기업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 예. 그럼 손절가를 무조건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중간 과정에서 경선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정치 테마주는 결국에는 다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그래서 에이텍은 테마주 같지도 않은데 최근에 움직임 보면 그죠? 거의 네. 움직임도 없고요. 최근에 이제 그 후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네. 하락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성치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정치 테마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마주를 접근할 때 어떤 팁으로 접근해라라는 부분에서 저는 팁을. 일단 추천을 안 드려요. 제 정치 경험상. 테마주 자체를? 네, 제 경험상은 정치 테마주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누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극적으로 지고 있던 후보가 예. 최종 후보가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러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는요. 누구나 다 예. 팔 자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순수한 개미들이 그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투자자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같이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어도 하다가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이니까.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가사를 하신다든지 다른 일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나는 한다면 난 말리진 않겠다. 예. 하지만 타격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만 비중만 해라. 예. 그리고 손절가를 무조건 정해라. 5%면 5%, 3%면 4%. 나는 10%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있다. 예. 그럼 10%. 그 이상은 안 돼요. 왜냐하면 20%, 30% 손실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점 꼭 지켜주시고 알겠습니다. 50% 비중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빨리 비중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등시마다 좀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비중을 좀 나오시는 쪽으로 네네네.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AFW 7,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가 6,38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신데 전망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불호.
네. 앞에서 호를 쫙 몰아주고 뒤에는 이제 불호 쪽으로 많이 가네요. 뭐 AFW. 순서가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2차 전지 리튬 이온 쪽 그 용접 단자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핵심적인 소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품을 끼우는 그 연결시키는 그 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다. 진입 장벽도 네, 그런 낮고. 부품이 아니고 예. 아주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제가 내용을 보더라도 매출액이 연간 200억, 300억, 네. 어떨 때는 100억대. 요새 한 3년간 보니까 그 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매출액 100억, 200억, 300억 이런 것들 투자하지 말라고. 야, 이런 회사들은 나중에 정말 성공할지 안 할지, 그죠?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예. 그러니까 최소 매출액이 한 1,000억 이상 나고 자리를 잡아갈 때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고요.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씩고 비중이 크지는 않으신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도 저는 매도. 왜? 2차 전지 지금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흥 SEC라든지 몇 군데 지금 보니까 납품하고 있는데 예. 계속 지금 200억, 300억 내고 있고요. 뭐 수익도 거의 안 나요. 적자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마진이 안 좋은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좋은 호황에. 그러면 이 기업을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마지막 2분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오히려 늘었다. 네. 이런 뉴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러면 이런 거 투자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예. 주식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그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인데요. 예. 그 설레이는 기업 있잖아요. 더 싸져라, 더 싸져라. 이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서 불안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TV에 이렇게 종목 진단 받으시게 되고 예,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결단을 해버리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10%든 20%든 손실 났지만 결단을 하시고 이 종목보다는 훨씬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를 이 종목은 ATEC하고는 AFW는 꼭 그렇게 정리를 좀 해나갔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AFW 요거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교체하는 식으로 네.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짧게만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여주시죠. 신풍제약입니다.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의 반이에요. 6만 5,6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중이 10% 정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되는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호불호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불호. 불호는 그럼 전략을 좀 짜주시면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비중이 10%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면 예. 전체 투자금에서 5% 손실 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감수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무려 21만 4천 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6만 5,600원인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삼상 임상에 돌입했다고 지난 8월 30일 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시초가 이제 급등을 했죠. 급등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17.17%로 급등 출발했다가 19% 정도까지 오르다가 바로 미끄러지면서 상수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요. 그 이후로 이 라인을 돌파 못하고 계속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말라버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관이 있든 외인이 있든 개인 주포가 있든.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서는 초기에는 주포들이 올리고 그 이후에 외인들이 올리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지금 다 털어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썰거지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예전에 얼마부터 올랐냐면요.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만원 이하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풍 한참 핫했죠, 굉장히. 100배, 100배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니까 6만 원이면 되게 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번에 삼성 임상 돌입했다 그러면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오르고 쫙 밀려버렸다는 것은 세력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치료제 성공하면 예. 나중에 정말 판매해서 막 세계 최초로 판매하고 막 이러면 주가 급등할 거 아니야. 막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10% 비중이시라면 예. 그걸 한없이 기다리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예. 뭐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제 나름대로 그쪽 그 치료제 관련해서 그 기술들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게 세계 최초로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다. 현실적으로. 셀트리온도 지금 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려면 저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리하시고 이 종목도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좀 나와라.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코오롱윈더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네네네. 드리는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샵 2034로 유성치 매니저들의 자료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링크 보내드립니다. 번호에는 샵 2034 그리고 내용란에 호불호 이렇게 세 글자 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타고 들어오셔서 유성치 매니저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